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머리도 조금 아프고 한데, 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당했다, 뭐 할 수 있는 이 피해 범죄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은, 한 번이 아니고 뭐 수차례 그런 비슷한 의미의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가치를 가진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를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주축은 누가 뭐래도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생태계라는 걸로 부르고 있는데, 이 생태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한 일종의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단에서 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 완벽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요소를 100% 이 갖췄는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중국의 모 대학교에 뭐 시진이라는 그 교수가 이를 개발을 해가지고 한지역 일당들이 이 사업을 한국으로 가져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앱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놈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소위 말해서 정말 이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고 싶어요. 씨 부리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뭐 수백억 원, 200억 원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간에 금액적으로도 엄청 큰 금액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최초로 개발이 됐던 어, 앱 자체를 한국에서 그 앱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다라 손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금액을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자본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속에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깔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거를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거를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매장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지요. 그래서 걔들이 실제로 이 앱을 개발한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KOK라는 토큰을 50억 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억 개를 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GBG에 상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발행 토큰의 수를 50억 개로 축소를 했고, 거기에서 또 50억 개를 다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 15억 개만 유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던 거지요. 그럼 그 15억 개 또는 50억 개가 누군가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때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의미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 그런 상태에서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정은석에서 정언을 한 내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자기가 김진나라는 사람을 최초로 만났던 시기가 2019년 8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뭐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1호 사업자가 김진하고 뭐 2호가 누가 있고 처음에는 2호는 또 언급을 하지 않다가 3호를 하고 자기가 10호다라고 10호 사업자다라고 후발주자라고 후발 사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2호 뭐 그러니까 10호가 있으면은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고 자기가 10호라고 하는데 근데 그 김진아라는 여자부터 해서 9호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를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을 시작을 했고, 그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의 보상을 받았고, 얼만큼의 보상을 받았던 치더라도 그게 가치가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면은 제로지요. 그러면은 1호 김진아는 얼마를 했고, 2호는 얼마를 했고, 3호는 얼마를 스테이킹을 했는지는 몰라요. 9호까지도 몰라요. 11호도 몰라요. 그런데 10호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그 스테이킹이 그 이더리움 2개를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그때 가격을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한 165불에서 200불 사이, 200불이라고 하더라도 토탈해서 400불, 400달러면은 곱하기 1,500을 해도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리워드가 그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몇 프로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 가격을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을 줬겠지요. 그 보상 수량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수보다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모여 있는 상태였고, GBG의 2020년경에, 날짜는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상장이 되고, 상장이 처음 됨과 동시에 시초가를 얼마로 했었느냐? 아마 0.14달러 정도, 그렇게 좀 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0.1달러 정도?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때 최초로 그 플랫폼 가격이 설정이 된 게 0.14에서 시작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7달러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았던 게 GBG에 그 상장이 되면서 최초의 거래소의 가격이 0.1달러였던 0.14였던 어쨌든 그 수준에서 최초의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었던 사람들 그때쯤 되면은 1호에서 10호가 아니고 수십 명에서 뭐 수백 명으로 이미 그 이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뭐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는 또 모르죠. 그 상장될 시기까지는. 기준을 보면은 베타 버전이 2019년 그 9월 17일에 이 베타 버전 AOK 플레이가 앱이 오픈이 됐으니까. 그러면 2020년도 가서 GBG에 이게 상장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KOK로 스테이킹을 못 해요. 왜? KOK를 스테이킹을 못하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KOK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GBG에 스테이킹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KOK로 스테이킹 자체를 못해요. 제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가 어떠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사기보다는 내가 현금을 그 사업을 하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계좌에다가 현금을 보내는 거지요. 현금을 보낸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그 금액에 해당이 되는 암호화폐를 받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뭘 했는 거예요? 판매를 한 거죠. 가상자산을. 그러고 나서는 이게 원금을 그 피해자들이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는 원금을 요구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 재단이든 그 사업의 주체 쪽에 이 넣었던 거는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이 가치 없는 거를 뭐 상장도 안 돼 있거나 통상적으로는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분이 한 1,000만 원치를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몇 개를 받았나 하면은 수백만 개를 받았어요. 그 금액을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현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사기고 이 경우는 또 사람들이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단계라고 하는 게 제품을 판매할 때 이 어떠한 상품을 샀을 때 그 돈을 그 뭐 조이팔이라든가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현금을 이 그쪽 계좌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금이 거기 있는 거지요. 그게 상품 써도 못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재단에다가 돈을, 송금을 다 해서 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다 사기라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팔성이 이들을 두 개를 사가지고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들 두 개는 한국거래소에서 사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는 거를, 그 지갑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KOK에서는 채굴이라는, 어, 용어를 써서 내 정보에 들어가면 채굴 버튼을 눌러주고 채굴 버튼 눌러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네 가지의 그 암호화폐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되는 그 사람이 두 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겠죠. 이더리움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개의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두 개니까 이더리움 두 개니까 수량을 두 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채굴을 하기 버튼을 눌렀으니까 스테이킹이 됐을 거고 그 스테이킹 된 거에 대해서 KOK로 보상을 받았을 거고 그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GBG에 상장이 되고 거기에서 시초가가 얼마가 됐든 그게
KOK 최초의 가치 있는 걸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50억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거래소의 가격 곱하기 50억 개를 하면은 전체 총 유통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1호부터 10호까지든 1호부터 100호까지든 1호부터 1000호까지든 이 숫자로 해가지고 가치가 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치가 생성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가치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내 자산처럼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따졌을 때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 10만 달러가 돼 있다 손 쳐도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한 명도 사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상을 받은 게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됐다. 10만 달러의 1000개면은 1억 불이 되죠. 1억 불이 된다는 거죠. 1억 불 맞나요?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가격이 가치가 이거는 있어는 만한 가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그게 1000원인가 뭐 1000원대인가 2000원대 하던 게 1억을 넘어갔어요. 근데 삽시간에 다시 몇천 원이 됐었어요. 이와 같이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치는 그게 내가 그 당시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최초 누군가가 샀고 샀는 금액이 0.1달러가 됐다. 0.1달러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원이 된 것이요. 한 개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10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원이면은 0을 두 개를 붙이면은 100만, 1000만, 억, 1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00만 개를 내다 팔았을 때 1억이 될까?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앱을 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그 론칭을 해놨다, 오픈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쓰지를 않으면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사람이 병원을 하나를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메인넷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만 딱 지어놨어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가 좀 어, 건강치를 못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한 설비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기는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애를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들어갔는데 애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뭐 질병 태어나면서 그냥 바로 뭐 며칠 내에 산모하고 애하고 같이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이 애는 반드시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보조 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라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위험을 안고서 그런 그 병원을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 지금 우리가 KOK 플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 서비스를. 뭐 그 당시에는 쇼핑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지만은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중에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러한 형태를 뭐 엄청나게 벗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사업을 가상자산 사업과 현재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을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상자산 사업과 현존하는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이라는 개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동일시 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이거는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이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아발란체든 뭐 그 포카닷이든 뭐 EOS든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게 뭔가 있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사업 자체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기억이 나는 걸로는 이 비트코인을 어 비트코인 몇 개를 줬는데 그 최초로 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됐을 때 제 기억에는 그걸 100개를 줬다라고 했는지 10개를 줬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 두 판에 최초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피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판당 10,000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한 10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두 개면 2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100개를 줬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달러고 그러니까 0. 음, 개당 한 0.5달러가 되나요? 20달러.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게 지금은 얼마를 하느냐. 오늘 제가 낮에 한 번씩은 뭐 그 보게 되는데 10만 7천 달러예요. 하나로는 지금 1억 6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그처럼 이거는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많이 또 사고 사는 것 자체, 산다는 의미 자체는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여기에 이 KOK라는 거를 많이 사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지고서 뭔가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KOK 가치가 올라갈 때 그냥 가치는 우리는 그 재단에서 올린다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가치를 올린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KO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는 어디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냐? 그냥 거래소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호부터 10호, 11호, 뭐 100호, 1000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스테이킹을 추가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데 상장은 되어 있는데 가치는 없지만은 그게 상장이 되어 결국에 가치가 그다지 별 볼 일 없을 당시라서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또 현금화를 할 수 있었느냐. 비트나 이더 USDT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KOK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사람만 모여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 이 스테이킹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기 전에 내가 KOK 지갑으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나 이더, USDT를 사서 내 지갑, KOK 플레이는 내 지갑으로 갖다가 넣는 자체로는 보상 자체가 안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스테이킹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자격 요건 자체가 만족이 안 된 상태로 있고, 이 상태는 다시 거래소로 내보낼 수도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지갑에 일반 현금이 들어간 지갑에다가 내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죠. 그런데 이게 내 지갑에 들어있지 않고 내 통장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자유저금을 해놨다 치더라도 아주 적은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KOK에서도 지금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거래소에서 사서 내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는 내가 일반적인 개인 지갑, 뭐 이게 지갑이라고 했을 때 이 지갑 속에 내가 현금을 넣는 상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고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스테이킹을 함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고 그런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은 거를 KOK를 비트나 이드로 교환을 해가지고 현금을 해보니까 수익이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었고 어느 시점이 돼서 GBG라는 그런 KOK가 이미 상장은 되어 있지만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도가 되어서 쿠코인이라는 데에 상장이 됐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비트나 이더 USDT를 스테이킹을 하기보다는 쿠코인을 이용을 해서 그때부터 비트 이더 USDT는 플랫폼 가격이나 거래소의 가격이나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쿠코인이라는 쪽에 KOK가 상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조금씩 설명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KOK를 더 선호를 하게 됐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19번의 플랫폼 가격 상승이 있었는 것처럼 이 KOK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이렇게 좀 격차가 있었어요. 플랫폼 가격이 항상 높았던 거죠. 그럼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 개수를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플랫폼 가격,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일 때 내가 100개를 샀다 그러면 1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를 100개를 샀는데 2달러가 돼. 플랫폼 가격이 2달러다 그러면 2달러 곱하기 뿌리면은 200달러가 돼요. 나는 실제로는 100달러밖에 그 소위 말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200달러치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100달러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를 받았다. 그러면 200달러치로 넣어주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달러에 한 개를 받았으니까 200달러면은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KOK로 전환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어 그 제가 유튜브 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총씨라는 사람이 자기 사나이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옛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왜? 옛날에 이미 이제 과거가 됐으니까 옛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개의 지갑을 이용을 했어요. 기존에 처음 이용을 하던 부지갑이 있고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는 신버전 V3라는 이 지갑이 하나가 더 있지요. 신버전에는 자기의 네트워크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여기에 그 참여를 했는지를 파악을 신버전에서는 못해요. 그런데 구버전에서 그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른다? 음,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드 두 개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뭐, 얻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어, 그 수익이라는 게 결국에 이 후원 수익만 그러니까 그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표현이 잘못되는 거지만 스테이킹 리워드, 스테이킹 보상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말 한정적이고 아주 적어요. 그런데 후원 수익이라는 게 있고, 후원 수익도 저는 뭐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뭐 예전에는 무한대였다가 뭐 몇 대로 또 끊었다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어 2대까지 그러다가 2대도 없애고 1대를 50%로 싹 줄였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저는 사실 기억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원 수익이 어땠는지 저는 지금 그 맞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당장은.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이 후원 수익이 그 사람들한테 컸었고, 그 다음에 컸던 게 실제로 제일 큰 게 이 그 등급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빌리자면 정원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빌리자면은 1100만 개를 옮겼다. 그 다음에 자기가 수익을 내는 건 58억 정도가 됐다. 그런데 77억 원치를 또 사서 커미트 풀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58억치 현금화 했는 거 58억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7억 원치를 자기는 정말 돈이 많은가 봐요. 이거를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랫폼 그 지금 뭐 커뮤니티 풀로 넣었다라고 했고 그러면 돈이 없어야죠. 58억치를 사고 17억, 19억 원치를 77억이라고 하면은 19억 원 차이가 나요. 19억 원어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써서 추가로 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뭐가 있을 거냐.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했던 지갑들을 따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억 원이라고 했죠. 17억 원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은 한두 개 정도만 되면은 17억 원이, 그러니까 한 개당 지금 10만 7천 불이라고 했죠. 10개면은, 10개면은 100만, 100, 100, 100만, 110, 아니지. 그 10만 6천 불이니까 100만, 106만 불이 되는 거죠. 106만 불 정도가 곱하기 뭐 1,4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17억 원 될 거예요. 비트나 이더로 분명히 그 보상받은 거를 교환을 해주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트나 이더로 바꿔받았겠죠. 그게 결국에는 뭐 19억이라는 돈, 77억이라는 돈을 그걸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자기가 이것과 관련이 없는
돈을 19억 원을 더 보태가지고 이걸 했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그, 이만한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느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들 자신이 재단, 운영사,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손이 타지 않아야 돼요.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아야 돼요. 소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직업조차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면 100만 명이 그 지갑 주소를 그 오픈을 사실은 이런 지갑은 오픈을 할 수는 없어도 몇 개 정도가 지금 그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는 이 그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 용어가 하나 있죠. 가버넌스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한 탈중앙화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완벽한 탈중앙화는 아니더라도 중앙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은 좀 벗어나도록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능력치를 따지더라도 재단, 소수의 몇 명,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걔들은 소위 말해서 여기에 KOK를 한 개를 사 들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걔들은 분명히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쪽으로 KOK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OK를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회사가 그 사람 이야기로는 그 변호인 이야기로는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250여 명의 그 엔지니어들, 직원들을 저거 데리고서 이 사업을 2018년부터 20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2018년 10월 18일 정도에 설립이 된 걸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금 12억으로 해가지고 10억 원에서 12억 5천인가 그렇게 지금 자본금이 밖에 있는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매출이 없는 업체가 정말 200억을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데 200억을 투자를 했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가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전이 됐는데 한 방에 그냥 16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걸로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해요. 분명히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이런 쪽에 그만한 매출을 올렸는지 아니면은 그 매출과 관련돼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경찰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KOK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로 정말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우상향을 하는 가치를 만들어 오고 우상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왔고 이 사업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처럼 그런 커브를 우리는 계속 그려왔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시점이 되고 나서 어, 메인넷이 나온다라고 하고 KOK는 거의 뭐 방치가 되듯이 되고
거기에 OTT 공급이라고 했는 하나 자체 그 제작을 한 거,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거 정말 허접한 거, 그 허접한 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경찰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변경을 이야기를 하고 지랄을 떨었는데 결과적으로 재단 이사장이 그거를 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조직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거기에 관련된 법인들 여러 개를 제가 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로 딱 모여든다. 그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은 요놈들만 또 문제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무슨 사업자님, 대표님, 사장님, 뭐 그렇게들 부르던 호칭을 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8, 7, 6, 5, 4, 3, 2, 1성.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업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호 사업자, 10호 사업자, 3호 사업자, 지랄들 뜨는데 따져보세요. 그 사람이 거꾸로 저거 정원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성에서 아니 영성에서 일성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다섯 명이 뭐 300불이든 100불 이상의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그 사람 추첨 코드를 가지고서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임명을 하는 게 기계적으로 딱 그 요건이 만족이 되면은 바로 일성이 돼요. 이성은 어떻게 되느냐? 요 일성이 세 명이 자기 사나이에 생기면은 바로 이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성에서 삼성이 되는 것도 똑같은 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로 돼버려요. 누군가가 임명을 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 요놈이 일성이 되기 위해서 다섯 명을 모았는데 어떠한 뭐 그 능력이 있고 실적이 있고 뭐 차별화가 돼가지고 니는 이제 진급을 해도 돼 해가지고 진급을 시켜준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2성, 3성, 4성, 5성, 6성, 7성, 8성까지 갔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것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성급을 했느냐? 아니에요. 8성이라는 작자도 7성들이라는 직주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놈들이 또 그 밑에 또 새끼를 또 많이 쳐놓은 거죠. 뭐 6성짜리를 또 만들고 5성짜리가 만들어지고 쭉 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탈성이라는 게 회사로 따졌을 때 뭐 거기서는 마케팅 대표라고 그런 표현도 하고 뭐 하던데 마케팅 대표예요. 칠성은 그러면은 뭐 부사장급이에요. 육성은 뭐 전무급이고 오성은 뭐 상무급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을 만든 거죠.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어, 그 서비스로 되어 있지만은 기술 자문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업자를 냈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들이 이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1성짜리가 수준이 요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는 가상자산과 관련되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생태계에 대한 이런 뭐 개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념, 가치에 대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이 1레벨은 소위 말해서 대학교 4학년 학사 과정을 마치고 입사를 했는, 입사를 하기 전에 뭐 인턴 사원 또는 사원, 이런 식으로 1승은 사원 수준이냐? 그러면 1승이 3명이 모여가지고 2승이 되는 사람은 대리다. 이 1승으로 있던 사람이 2승이 되면서 대리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2승에서 3승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대리들을 거느릴 만큼의 이런 능력을 가지는 과장이냐? 4승이 돼가지고 차장급으로 과장들을 그 이하의 실무 책임자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됐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레벨마다 지식의 차이가 있냐? 그 다음에 공헌도 부분에서도 이러한 막 이 그 네트워크 형성이 되도록 지가 한 역할이 있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쭉쭉 빨아쳐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저는 그 여자 정채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제일 믿거든요. 그게 뭐 2030 세대 지랄하면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남편도 그 결혼을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 유튜브를 내놨었어요. 근데 그것들 다 사라졌어요. 그들 젊으니까 해외로 갔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요. 나머지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성, 4성, 3성, 2성, 1성, 그것들도 지금 어떤 것들은 다른 코인 또는 어떤 것들은 다른 다단계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5성이었는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은 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8승이면 뭐 하고요. 7승이면 뭐 하고, 6승이면 뭐 하고, 5승이면 뭐 하고, 4승이면 뭐 하고, 3승이면 뭐 하고, 2승이면 뭐 하고, 1승이면 뭐 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 8, 7, 6, 5, 이것들 정말 돈 많이 벌어 처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싸워야지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저지랄 하고 있으면은 저것들이 왜 저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저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 알아봐야지. 힘을 합해줘야지요. 하다못해 지들이 벌어놨던 거에 많은 부분들을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야지요. 그리고 지들이 알고 있는 이 범죄 행위를 한 것들을 전달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것들 쏙 빼가지고 내버리고 그, 탑티어에 뭐, 우리가 들어 있었던 게 쿠커인, 뭐, 바이비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4개 정도가 탑티어 10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상장이 다 폐지가 됐는데, 요러한 리스크, 그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이 범죄 행위를 한 부분들을 싹 뺐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재상장을 시켜야죠. 근데 이것들은 옛날엔 그 지랄들 하면서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5성이고, 내가 4성이고, 내가 3성이고.
뭔가 되게 아는 척 하면서 밥도 사가면서 그다음에 교육 같지 않은 교육 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거지랄들 하면서 돈 벌어 처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어제 어떤 뭐 외국에 계시는 분이 뭐 정보도 좀 알고 싶고 뭐 저희 그 단톡 이런 쪽에 뭐 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건 3년이 지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라는 게 정말 간사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저는 제일 그 더러운 게 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또 최고로 그 인간다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 돼지한테 먹을 거 이게 던져주면은 그거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개들은 새끼가 먹는 거를 지켜만 보는 개도 있어요. 그거는 동물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죠. 그럼 사람이면은 어떠한 불의가 있었고 지가 많이 챙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지가 또 짓거린 것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뭐가 문제라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를 한 번쯤은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혜택을 누리고 수익을 챙기는 거를 반환을 뭐 하든 아니면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것들은 제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뭐 조금 앞에 나서가지고 짓거리고 뭐 돈 10만 원 이렇게 뭐 그 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가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가 해야 될 일은 몇만 몇십만 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그게 지가 할 일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가 또 여기에 소위 말해서 그 앞장서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사람을 헐뜯거나, 그 다음에 뭐 노력을 들어 가지고 뭔가를 지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따지면은 소위 말해서 추악한 인간 중에서 최악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최악의 추악한 인간들이지요. 더러운 인간들. 근데 지들이 잘나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뭔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하긴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쭉 오더라도 계속 뭐 어느 정도의 굴곡은 있을 수는 있어도 저는 우상향을 계속 좀 방향을 그렇게 가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스테빌라이즈 됐다가 또 약간의 뭐 플럭추에이션을 좀 했다가 다시 또 좀 올라가거나 또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왜 지금 이 상황은 벌어져 있느냐? 지금 범죄자들도 가슴 졸이면서 있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번져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
미디움 공식 입장인가 거기에서가 뭐 어디에선가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게 글로벌 사업이고 뭐 그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다. 거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걔들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상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메인넷 하면은 메인넷이라는 거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혹해서 그쪽으로 또 넘어올 거고 이 병신들은 나중에 가서 뭐 수합을 하든지 뭐 없애버리면은 케어캠 없애버리면은 다 내 건데 그리고 걔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니들 아무리 쌓아봐라. 나 돈 조금 쓰고 어떤 사람은 정관 예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그 변호인 중에서도 정관 예우 차원에서 영입을 한 쪽도 있을 거고 어떤 쪽은 상세하게 시원찮은 증거 자료 뭐 범죄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박을 수 있는 반박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을 또 그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하고 그러면 검사 하나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고소인들이 줬던 자료 그다음에 경찰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사했는 내용 그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이래 싸움을 하나 저래 싸움 하나 이 싸움만 이기고 나면은 전부 다 내 거네. 80만 명이 뒤지든 말든 나는 앞으로 수십 대에 걸쳐서 일 하나 하지 않더라도 내 자손들은 내 뭐 사진을 저기 그 집안에 딱 걸어놔 놓고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류의 뭐 DNA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 조상의 고마움이라든가 뭐 그런 걸 조차 생각이나 하겠나 싶기도 해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는 세상에 누구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사치로운 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거고 우리는 남은 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빛깔이하고 그 빛깔이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허덕이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서 비청산을 해야 돼. 그거 못하면은 자손한테 넘어가는데 내가 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으면은 상속 포기도 못 시켜요. 가면 갈수록 이 자손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가는 거죠. 나는 내대로 몸 힘들고. 근데 가만히 있다가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7승, 8승, 6승, 5승이 지들이 사업자라고요. 개지랄 떨지 마세요. 그리고 정연석에 나와가지고 되게 당당한 것처럼 시끄리 샀던데 그 인간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분명히 송치가 된 놈이에요. 근데 그런 송치가 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반박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뭘 싸움을 하겠다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누구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저 하나도 아니고요. 80만 명, 80만, 90만 명, 90만 명 이 사람들 한 거예요. 앱 하나 개발을 해놔놓고 이렇게 지금 현 상태만 해도 엄청난데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지금 우리가 또 짬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카버리를 하는 데에 충분한 그 재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피해자들 그냥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가끔씩 생각할 때는 고래도 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양은 냄비예요. 그래서 그런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람들은 제가 다 내보낸 거고 앞으로도 좀 더 내보낼 건데 어떠한 식으로든 끝까지 가는 사람들만은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피해 회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은 숫자라도 피해 회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끝까지 싸웠으니까. 안 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가 뭐냐?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상대는 누가 제일 무서울 거냐? 사람 수가 무서울 거냐? 아니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서울 거냐? 그리고 법에서도 증거가 있는 이상은 빼도 박도 못한다. 어중 빙빙하면은 정관 예우도 통하고요. 돈으로 다 통해요. 우리는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고 받았는 정보, 경험, 내 기본 지식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우리다. 나머지들은 소위 말해서 소모품 정도 또는 소위 말해서 유지 보수 정도 해주는 그런 걸로 어, 그 정도의 역할 말고는 없다. 그러면은 주인이면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눈 뜨고 있는데 코 싹 베어가고 귀 싹 베어가고 입에다가 똥물 쳐놓고 눈 가리개로 눈 막아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한 상태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뭔가를 탈취해 갔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 거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야 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도우려는 그런, 뭐, 마음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뭐, 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는 거는 나도 어렵지만은 상대도 어렵다는 거를 뭐 소위 말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무기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기 정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